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지난 15일에요. 대법원이 이것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제 집행도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만 여러분 강제 집행은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즉 해례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가져오는데 지금 배익기 씨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국가적인 보물을 하루빨리 최적의 환경에서 보관하는 일이 시급한데 마침 배익기 씨 측이요.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안민석 위원장과의 대화를 요청한 겁니다.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뉴스쇼에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맡고 계신 민주당 안민석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잠시 후에 상주에 있는 배익기 씨를 전화로 연결을 하도록 하고 우선 안 의원님. 네. 직접 대화를 나누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신 거죠? 직접 대화. 그렇지는 않고요. 해보셨어요? 예, 지난해 국정감사 정의 지난해. 신청을 제가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저랑 그 문답을 나눈 적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저의 대리인을 몇 분을 보내서 배익기 씨의 의중과 진위를 파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국회 차원에서도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오는 문제에 뭐 당연히 관심 많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중에서 이제 훈민정음이 차지하는 가치, 훈민정음은 인류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이고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될 만큼 그리고 1992년에 국보 70호로 등재될 만큼 아주 인류의 또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속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전 세계에 여러분 어떤 문자를 만든 다음에 그것의 해설본을 남긴 거는 유일합니다. 유일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해례본이라는 것이 세종 28년, 그러니까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이 제정됩니다. 1443년이죠. 훈민정음 제정되고 3년 후인 세종 28년에 해례본, 즉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한글을 제정했는데 이것을 왜 제정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해설을 다룬 거거든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정말 귀한 거예요. 인류가 자랑할 만한 이제 문화적 가치가 맞습니다. 있는 이제 유산이고요. 문화재청에 의하면은 뭐 직지신경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에. 것으로 평가가 지금 돼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개인이 보관을 한 채 지낸 지가 뭐 우리가 안 이후로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하루빨리 찾아서 최적화된 환경에서 보관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우리에겐 있는 건데 그 데드라인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아니면 이때까지는 좀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라는? 예, 지난 10년 동안 이제 소유권을 관련된 분쟁과 소송과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난 10년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이 이제 소유권은 이제 국가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소유권의 주체가 국가로 정해진 이상 지난 10년처럼 또 다른 논쟁으로 시간을 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했을 때 항원과 항습 이게 종이기 때문에 서지이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를 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그렇지 않으면 훼손되고 곰팡이가 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상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데드라인 정할 것인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다가오는 한글날 2달 남았지 않습니까? 10월 9일 한글날. 그 정도면 좀 합당할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배익기 씨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한글날 이전에 우리의 소중한 훈민정음 이 해례본이 국가로 반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대법원에서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 국가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이상 그냥 강제 집행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제 집행은요. 압수수색이 아니에요. 막 뒤져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배익기 씨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배익기 씨는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고 보상을 달라라고 하는 상황.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하루빨리 보관해야 최적의 환경에서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국회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 중재안 가지고 오셨죠? 네. 예, 가지고 왔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중재안을 잠시 후에 배익기 씨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주에 사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보관자 배익기 씨를 연결해 보죠. 배익기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배익기입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과의 안민석 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하셨는데 오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서울 스튜디오에. 예. 예, 인사 먼저 두 분 좀 나누시겠어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배익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배익기 씨, 배 선생님, 문광희 안민석 위원장을 만나서 해결책을 좀 논의하고 싶다, 허심탄회하게 예.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던데 어떤 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핵심적으로 짧게. 네, 일단 문광위원장님으로서 하시는 바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좀 오해가 일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설명하고 보다 사건 해결에 좀 기여하는 쪽 제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요? 무슨 오해 말씀이세요? 먼저 정원 때도 국회 정원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문득 보니까 무슨 의혹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 불탄데 대한 의혹이라고 저로 봐서는 좀 곤란한 그런 오해가 있고 그런 것에서 4년 전에 네. 훼손됐던 불에 집이 화재가 나서 훼손됐던 예. 그것에 관한 의혹도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 예, 물론 모든 방면을 다 고려해서 의혹 같은 거 이런 고려는 해봐야 되겠지만 또한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밝혀야 될 것도 있고 예. 해명을 해야 되죠. 그게 그런 의혹이 있다면. 예, 그래서 해명을 일단 좀 하고 싶으셨고 또 안 위원장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그 해명과 동시에 예. 제 입장에서 사건 진상을 좀 봐고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는 일종의 관과 저하고의 대치기 때문에 예.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제 자신을 사정을 국민들에게 이래 언론에 전하기가 심히 어려워했어요. 그런 전체에 바로 하지는 못해도 그 일을 맡으신 또 정부 감사기구에 있는 입장이고 이러시니까 그 반대쪽 의견을 제가 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관에다 문화재청에다가 의견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진상규명 항상 계속 지금 요구하고 계시니까 진상규명 같은 걸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안 의원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감사기구를 또 맡고 계시다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이런 국정에 대한 그런 의결이나 이런 일을 받으시니까 오히려 적임자라고 여긴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배익기 씨. 예. 아직도 1,000억 원의 어떤 보상금 없이는 문화재청에 돌려줄 생각은 없으세요? 돌려준다는 건 내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반환, 환수 이런 건 저로서는 아주 듣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언제 그것을 제가 국고에서 꺼내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뭘 또 어디로 돌려주기는. 차라리 국가에 좀 이래 헌납이나 기속시켜되게끔만 해달라 이러면은 또 몰라도. 마치 국민들이 보면은 내가 어디 국고에서 꺼내온 훔쳐온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럼 단어의 문제라고 그러면 제가 단어를 바꿀게요. 그러면은 다시 무슨 단어 쓰라고 그러셨죠, 지금? 헌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가 기속시 그런 대해서는 헌납도 좋고 일단 진상규명이 제일 먼저였는데. 예. 당위성이고 제 능력이 십몇 년 이러고 서로 최대한 파국을 솔로몬의 재판처럼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럼 헌납할 수도 있다. 처음엔 난 국보지정 제일 먼저 신청해가지고 대대로 나도 나 자신부터 이제 시작해가 영광을 지키고 해보자는 생각이었지만 이러다 보니 소송 십몇 년 하니까 결혼 못한 대대로 소송하시냐고 결혼도 못하고 인생 망쳤다. 예. 그래, 대대로라는 말도 지금 웃기는 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나도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을 리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배 선생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양반으로 좋다 그러면은 헌납할 수도 있다.
예. 그 대신에 뭐 뺏겠다는 도리는 또 누가 그렇다고 그래주면은 칭찬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줬다는 식으로 얘기되고 하여튼 말이 깁니다만 그래서 예, 양반을 낸 거지 그건 원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헌납을 예, 지금 예. 한다고 한들 누가 나한테 칭찬할 것 같지도 않고 나는 10년의 당연히 소송 줬다 이런 식으로 하지 그게 그렇지만 예. 이제 그래서 양반을 부득이한 자선적으로 뭐 이미 대대로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하니까 양반을 냈는데 그러나 그거는 사회 정의나 세종 정신 이런 모든 의미에서 그거는 원칙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밝혀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네. 양보안으로 제시한 것이 1,000억 원 정도다. 이것도 가치의 10분의 1 정도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은 돈도 5분의 1까지도 줄 수 있다는데 나는 예? 10분의 1만 주은 돈도 5분의 1까지는 줄 수 있다는데 나는 그만 헌납을 하고 10분의 1 정도의 관행 정도에 받는 그것만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주운 돈도 5분의 1은 주운 사람한테 준다는데 10분의 1 못 주겠느냐? 그게 1,000억 원이다라는 말씀, 양보안이다라는 말씀. 잠시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요. 가지고 계신 거 그 몇 페이지, 몇 엽이에요? 이런 거 이제 엽이라고 표현하는데 몇 엽 가지고 계세요? 그게 옛날 책은 지금 책하고 엽이 조금 그 개념이 다릅니다. 접어가지고 한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빨래통 같은 목판에 찍어가지고 그걸 반은 딱 접어가 이게 한 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완전한 본은 총 33장으로 알고 있어요. 예, 33장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몇 장 정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거를 초기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모르겠는데 초기까지만 해도 그게 몇 장인가 하나하나 다 세리 보면 책장으로 세리 보는 사람이 누가 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중요한 건데 그건 좀 세보셨을 것 같아서요. 안 세보셨어요? 아니 그때는 물론 안 세봐도 이제 그들이 뭐 총에서 맞추고 이러면은 알 수가 있지만 참 대충 짐작하지만 그래서 제가 직접 세려고요. 그거 누가 내가 무슨 책을 세르고 있었겠습니까? 누구다. 아니 이건 그냥 책이 아니고 1,000억 원 선생님 주장에 의해서도 1,000억 원짜리 보상이 필요한 책인데 이걸 안 세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간송본이나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 성주본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다 완전은 아니고 완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안 의원님. 네. 안 의원님, 예, 마이크 열어주세요. 안 의원님, 그 지금 1,000억 원 양보해서 1,000억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문화재청은 아니십니다. 문화재 당사자 아니시고 중재자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은 이 가치가 배익기 씨가 주장하는 거에 1000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배익기 씨가 이제 전체 33엽 중에서 지금까지 주장은 29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가 저에게 제보해 하면은 29엽이 아닐 것이다. 13엽에 불과할 것이다. 자, 이거 확인하고 갈까요? 지금 뭐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배 선생님. 네. 혹시 13엽, 13장 가지고 계세요? 하여튼 뭐 그런 건 말하기 곤란하지만 굳이 꼭 그렇게 알고 싶다면은 13년은 넘을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상주 내려갈 때 같이 확인할 수가 있나요?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끊으면 화약에 뭐 근처에 불을 땡기는 것처럼 너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아니 그걸 저에게만 비공개로 보여줄 수가 없나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되면은 그것이 뭐 대충 뭐 이래 뭐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급해도 바늘 흐리면서 할 수 없듯이 빨리 저도 이걸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안 의원님과 이래 해보고 그럼 이제 한글날까지 해결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물론 그 전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죠. 됐는데 일단 최선의 노력을 어지간하면 제가 그리 연락을 참 한번 뭐 사정을 전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래 저도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일종의 중재안이랄 수 있는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애초에 이제 이게 1조 가치가 이야기됐던 게 2011년이고요. 그때는 이제 15년에
그 화재가 나기 전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화재 이후에 네. 상당 부분 훼손이 됐을 우려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문화적 가치가 11년에 비해 화재 이전 11년에 비해 가지고는 예. 상당히 그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전문가의 제보처럼 이 전문가는 이제 초기부터 직접 이 그 상주본을 보아오고 연구를 해온 분인데요. 예. 이분의 주장처럼 29엽이 아니라 13엽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11년에 그 평가된 그 가치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지금 만약에 화재 이후에 손실이 많이 됐고 13엽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아마 10억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또 주장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정 평가를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베이키 씨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포함시키는 또 문화재청의 전문가도 포함시키고 또 국회 전문가도 포함시켜서 객관적인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대체 지금 이 가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응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뭐 그 점은 일이 해결되면은 자동적으로 그거는 뭐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일단 저는 문화재청에서는 그 제대로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이거나 아니면은 그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 될 겁니다.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1,000억을 보상을 할지 뭐 얼마를 보상을 할지를 알려면 그 일단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 그건 당연히 그건 뭐 또 새로 이해가 있고 이러면 해야 되겠는데 제 얘기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때 그 심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제보 옳게 자기들은 알고 있는 그 영상으로 이제 공개됐던 그것뿐인데 그로서도 그렇게 청장 이하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는 매우 경솔한 책임질 만한 그 판단이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이것만으로도 그 판단하는데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 평가를 제대로 선생님도 인정하는 그 사람 전문가들을 모아서 받으실 생각은 있단 말씀이시죠? 그거는 뭐 일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풀려 나가게 된다면은 그 원칙적인 일이 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 알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안민석 의원님 그럼 감정 평가 순리대로 간다면 받을 생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이제 지난 겨울에 이제 베이키 씨를 그 만났던 그 경북의 스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스님이 이제 오랫동안 나름대로의 이제 서지를 연구해 오신 스님이신데 그분의 이제 그 주장이 그 화재로 불탄 그 부분이 그게 보면은 사진에서 보면은 두 부분이 볼록하게 불이 탔지 않습니까? 그것은 화재로 그렇게 탈 수가 없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불에 태운 것이다. 그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스님이 계신 절에서 문화재청 관계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그 스님이 실험하시는 장면을 함께 참석을 했는데 비공개 검증회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베이키 씨 참석을 요구를 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안 오셨죠. 어쨌거나 그 스님이 주장하시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불을 태운 흔적이 의심스럽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 스님이 일단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 이해를 지금 지난 겨울에 그 상주에서 같이 만났던 스님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만나는 스님이라면은 거의 누구하고 만났어요? 문경의 그 도회가하고 같이 만났죠. 아니 뭐 베이키 선생님, 베이키 씨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세요? 여하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검증회에 베이키 씨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전문가들은 그때 그 불탄 사진을 무슨 그 사람은 그런 전문가도 아니었고 제가 그분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까지 다 모여서 검증을 그래 했는데 알겠습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든 개인적으로도 워낙 그 불신이 많으니까 뭐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있는데 그리고 요청받았다는 것도 누가 나한테 어느 교수라는 분이 뭐 전화로 느닷없이 한번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 하길래 그래가지고 그 누가 의혹을 제기하는 스님이 뭐 의혹을 제기하는 뭐 이러길래
그참 그 스님은 아마 자기 재산 그러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막 그 귀한 거를 아마 태워먹고도 남은 사람이 모양이네 이러니까 그거 웃고 말더라고요. 난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무슨 요즘인지 모르겠지만. 그 귀한 재산을 스스로 태워먹을 사람이 그러니까 훼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고의 훼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아마 그 스님은 말씀이세요? 그렇게 할 모양이지 있으면 할 모양이지 이러고 뭐 워낙 뭐 됐고 저로 봐서는 뭐라고 할 만한 난 누가 뭐 워낙 그만 생각 다 해보고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예, 백기 선생님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여하튼 빨리 그것이 뭐 훼손이 고의로 됐든 불에 타서 됐든 어쨌든 13엽이든 뭐 29엽이든 빨리 나와서 최적화된 환경에서 보관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같은 바람일 텐데 그래서 지금 국회 문광희 안민석 위원장이 중재안을 몇 개 가지고 오셨어요. 자, 잘 들어보시고 받으실 만한지 보십시오. 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 중재안들. 예, 첫째는 먼저 제안드린 것처럼 이제 감정 평가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이 해례본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고 대부분이 국가 소유라는 판정을 내린 이상 국가로 한수든 반환이든 뭐 헌납이든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을 이제 부정하는 결과고 문화재청 입장은 이제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백기 씨가 좀 발상을 전환하셔서 이것을 뭐 헌납이든 반환할 경우에 정부가 상주에 뭐 국립항구박물관 좀 분점을 세워서 거기 이제 명예관장으로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지금 이 해례본을 상주본과 간숭본을 비교를 해서 한글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한글 세계화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한글 세계화 문화재단을 만들 그런 경우에도 적절한 수준에서 예우를 해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제안을 드리고 물론 이 제안은 문화재청하고 상의를 한 게 아니지만은 백기 씨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경우에 제가 문화재청과 백기 씨 사이에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어떠세요, 배 선생님? 예, 간단 명료하게 일단은 제가 나홀로 소송하면서 청구 이의 소송을 했는데 다만 처음부터 그 제소 요건이 좀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뭐 피차간 합의 때문에 그대로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차피 법적으로 말한다 해도 저는 그 소유권 무효 활용 소송이나 이걸 지금 거의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소유권 무효화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자기들이 기정받았으니까 소유권이 실물 없이 기정받고 했지만 뭐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본격 재심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실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없단 말씀이십니까? 이번 사건 낳는 거는 단지 제가 내는 청구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요건이 미달해가지고 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10몇 년간을 여태껏 이렇게 쌓아왔다고 해야 되겠죠. 해왔는데 이 10몇 년을 다져오면서 준비해오고 이래 했는 것이 그렇게 까닭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단순 개인 욕심 때문에 10몇 년 버티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 할 때는 제가 원하는 거는 중재안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이전에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굳이 내가 발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회는 정부에 대한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 모든 전제 조건으로 일단 사정이 명확한 데서 시작을 해야 되지. 감사를 진상조사해달라 지금 계속 그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번 살펴보고 원인을 그리고 먼저 말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디 사람인지 알겠는데 처음부터 나한테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나올 테니까 기정식 하자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하고 꼭 같은 연고건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선생님 그 이야기는 여러 인터뷰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조금 줄여서 자 그러면 지금 안민석 의원이 내놓은 이 중재안 거기에다가 진상조사까지 더해서 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진상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하고 그럼 나머지 제가 받는 게 아니죠. 여태껏 저는 제가 고소를 해도 아예 저쪽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목적을 저한테 두고 오히려 나를 계속 수사해서요. 나는 진상조사에
지금 한 20번도 더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 한 100번이 될 것이고. 천억 원, 천억 사건은 원에 한 10몇 건이고. 천억 원 없이는 이제 이야기는 안 풀어지는 아니, 겁니다.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요. 천억 원 얘기는 예. 어쩔 수 없는 안에서 양반이고 더 할 수 없는 양반이 할 뿐이고 그거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요, 백기 씨. 예. 진상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동시에 진상조사는 여태껏 나름대로 뭐 수사는 계속 해왔는데, 계속 이제 여론에 뭐 먼저 터져야지 뒤따라가며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침착하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냉정히 보고, 그게 진상조사입니다, 선생님. 그게 냉정하게 사건을 다시 보는 게 진상조사예요. 진상조사는 예. 두막에서 너무 집어넣어야 짠데, 고소는 여태껏 고소장 코앞에 내가 그래 갖다 놓고 당하기도 했지만, 예. 나를 진상하겠다,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건 본질, 원래 제가 선생님. 국보 지정을 위해서 내는 그 상태로, 어느 스님, 다른 스님도 이런 말 한 예. 분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직접 대고, 뺐든지, 아니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주고 구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원래 내가 베이기가 가는 대로 그냥 소유를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자, 선생님. 뭐 이것도 저것도 뭐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스님도 있습니다. 백기 선생님, 저희가 지금 청취자 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청취자 씨가 제시하신 중재안 중에 이게 있습니다. 예.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그 감정액에 대해서 10분의 1을 보상한다. 10분의 1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감정액에 대해 10분의 1을 보상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헌납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그거는 딱 잘라서 여기서 지금 말할 게 아니고요. 그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게 제 10년 동안 다져가면 조사해 받는 결과가 그거라니까. 명확히 그걸 해야 내가 뭐 소유를 하든지, 제 감정평가 받든지, 헌납을 하든지 그게 결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밑에 구름에 뜬 데서 그것만 10명 뚝딱 따보자 하면은 그거 지금 꺼내지도 못하는 형편에 어떻게 감정평가를 받습니까? 자, 그러면요, 본인이 원하는 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둘 다는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뭐, 그런데, 피치 못한다면은,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처음에 제일 먼저, 사건 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재청에 바로 신고해가지고, 국보 지정받으려고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건 명예라든가, 그걸 영광을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집안에, 그리고 나라의 세계유산으로 전해나가자는 것이 그 뜻이었죠. 선생님, 예. 제가 잠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10년 동안 재판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민사도 하고 예, 형사도. 그 과정에서 도굴꾼 서 씨가 나와서 한 증언이 있습니다. 예. 그거 내가 도구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들어왔는지 뭐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서 씨가 주장한 것은, 증언한 것은 불상 속에서 나온 작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작물은 아니 선생님이 그거 쓰신 건 아닐 테니까요. 해례본은. 예. 작물은 절도의 결과물이라서 원래는 작물을 놓고 돈이 오갈 수 없다는 거.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야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관하느라 고생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저러한 보상책을 성의껏 제시하는데 이거 감정평가도 못 받겠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천억 대가라라고 무조건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훈민정음 인질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그야 그렇겠죠. 예, 인질국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잘 아시면서 왜 이 감정평가도 할 수 없다,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도 없다, 있는지 없는지도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야, 이제 와서 아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큰 얘기했는 걸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저는 시큰 얘기한 게 여태까지 얘기한 게 감정평가를 뭐 불필요한 감정평가를 다시 받을 수는 있다 이거를 꼭 원한다면 있지만 그거 받기 위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상황 어떤 건가요? 그렇죠. 짧게. 시큰 이미 이 얘기를 다 이제 충분히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뭐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돈으로 다시 따지는 게 불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뭐 제가 받겠다면 좋은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만들어야지 뭐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는 뭔가요? 감정평가를 다시 받기 위한 상태는? 명명백백해질수록 그 감정평가도 명명백백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명명백백해져야 됩니까? 뭐가? 아니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이 원인이 어째서 10년 전에 이렇게 끌어왔는지 이걸 제가 아는 분야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해보면 그런 상태에서 원래 제가 그걸 감정평가만이겠습니까? 공개를 했잖아요. 국보 지정을 위해서. 예. 근데 내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태 그 혹시 팔아먹고 그거 할까 싶어가 어지를 발을 걸어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붙들어 놓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워낙 인터뷰를 많이 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것을 훔친 적이 없는데 훔쳤다고 누군가 모함을 해서 10년을 고생했다. 그것에 대한 진상평가,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것. 그 부분이 진상조사가 되고 나의 억울함을 벗게 되면 그때는 감정평가, 물건 내놓고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누군가 할 것도 없고 바로 문화재청과 검찰이 법원이니까 예. 그 누군가는 그래가지고 뺏어 보겠다는 뭐 간단하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러면 중요한 문제예요. 감정평가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되죠. 내가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 받으신다는 거죠? 지정을 받으면 감정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 바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 의원님, 뭐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좀 무슨 말씀하는지 갈피는 못 잡겠으나 조금의 입장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입장 변화 감정 있습니다. 평가를 다시 해보자는 그런 그 제안이 되었고 그 제안에 대해서 베이키 씨가 아주 딱히 뭐 못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니까 변화가 있네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에 타기 전과 후에 문화재 가치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서지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차이는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0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 평가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만약에 이처럼 이제 문화재를 국가 소유의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은행하고 훼손할 경우에 지금 처벌 조항이 너무 좀 약해요. 이것을 좀 강하게 하는 그리고 강제 집행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번 일을 계기로 추진하실 겁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좀 법이 문화재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망컨대 지난해처럼 베이키 씨가 한글날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상주본이 국가로 반납되지 않을 경우에 저는 또다시 베이키 씨를 국정감사 정원대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베이키 씨, 문화재청 그리고 국회, 국민들 모두 한글날 이전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함께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여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해례본을 잘 찾아오는 게 지금 잘 보관하는 게 우리의 임무니까요. 그게 처음과 끝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걸 목표로 달려가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문광희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